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약친방송의 양덕숙 약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변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 또 유행하는 델타, 또 요즘에는 람다 등 마구 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왜 변이가 일어날까요? 변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도표에 이렇게 보시면은 생체에 들어간 바이러스는 자기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을 인체나 동물이나 이런 숙주세포의 단백질과 합쳐지게 됩니다. 이때 숙주세포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자꾸 재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합쳐져서 자손 바이러스가 되는데, 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숙주를 찾아갈 준비를 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또 자손 바이러스는 이런 어미 바이러스와는 다른 능력과 형태를 지니는데, 이러한 뮤테이션을 바이러스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델타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파력이 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는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2배 이상 전파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2020년 12월에 확인이 되었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를 기준으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2~3배 이상 전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치명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한 보고된 자료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인도발 변이에 대한 공포가 지난 4, 5월에 치솟은 사망률에 기인해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생각이 되는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정상자의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 중에서도 유정상자 중에 중증 환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높아졌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아무래도 유증상자가 많고 이 중에서 고위험군이 높아진 사람들은 사망하기도 때문에 이러한 위험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변이 바이러스 중 6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20대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백신 주사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하고 맞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사망률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영국의 보고에 의하면 2회 접종자 중 감염 예방은 화이자가 80%, 아스트라제네카가 60% 예방이 되고요. 중증 예방률, 생명에 위험하게 되는 중증 예방률은 90%로 추정이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주사의 효능을 7월 3일에 캐나다에서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각 변이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이자의 경우는 2차 접종 시에 87% 정도의 예방률을 보였고요. 도표에 보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1차 접종 후에도 67%의 예방률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접종 후에는 이 결과값의 편차가 너무 커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백신과 돌파 감염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국 CDC 보고에 의하면 현재까지 백신 접종과 보고된 돌파 감염은 7월 6일 기준 1억 5,700만 명이 접종을 마쳐서 면역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5,186명의 돌파 감염이 파악됐다고 보고됩니다. 그러나 실제 무증상 돌파 감염은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변이종에 의해 돌파 감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변이종에서도 백신이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떠한 증상이 일어날까요? 자, 2021년 7월 12일 영국에서 나온 보고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이 발열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면은 델타 변이의 알려진 증상은 복통, 메스꺼움, 구토, 식욕 상실, 청력 상실, 관절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주 증상은 기존의 그런 미각, 후각의 상실과 같은 부작용은 약해졌지만 콧물, 인후염, 재채기, 이런 감기 증상, 또 혹은 비염과 같은 증상으로 혼동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된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가벼운 감기에 걸렸나 이러면서 주변에 지속적으로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델타 변이의 감염력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증상의 심각도에 대한 지표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자가 증가하면 유증상자도 증가하고, 그 중에는 고위험군인 노인이라든지 당뇨병, 고혈압, 또 관상동맥 질환 등 기저질환 환자 등이 포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망률도 높아질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위생으로 마스크나 손 씻기, 실내 감염 주의 등 방역에 주의하시고요. 면역 증강 물질과 건강한 생활 태도로 바이러스를 이겨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면역 증강 물질이 좀 유의미할까요? 첫째, 폴리감마 글루탐산입니다. 6월 16일자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청국장의 끈끈한 점액질 성분인 폴리감마 글루탐산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용 치료제 후보 물질로 선정되어 곧 임상 이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PGA 폴리글루탐산은 탁월한 면역 증강 및 항바이러스 효능을 발휘한다는 결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PGA는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 NK 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홍삼 다당체. 홍삼 다당체가 홍삼에 10에서 20%가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홍삼 다당체는 대식세포의 작용을 촉진시켜서 선천적 면역은 증가시키고 병원성을 나타내는 대장균 유래한 LPS에 의한 염증 반응은 오히려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버섯하고 효모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글루칸, 이건 역시 선천적인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과도하게 증가된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 천연 유래 중합체들은 선천적 면역을 트레이닝 시키는 동시에 선천적, 후천적 면역 반응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물질로는 비타민 C, D, 또 항산화제 등이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약은 동네 약국 약사 선생님들과 문의 후 복용하세요. 감사합니다.